어제 내용을 이제 다시 보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뭐였지? B1 이거 얘 하나 만들고, 그리고 테이블 하나 생성하고, 그리고 글 2개를 썼지만 구별이 되지 않아서 아이디를 추가했는데, 그쵸? 아이디를 추가했고, 뭐 구조적으로 이제 좀 순서 같은 거 변경해준 거.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삭제한 다음에 제목 1, 또 제목 2, 뭐 이런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아이디가 겹쳤었죠. 그래서 이건 겹치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니크 또 not null 제약을 걸어준 거고요. 유니크는 중복 금지, not null은 그냥 널 금지. 그래서 제약 거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수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 변경이 맞는 거고,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다가 옵션을 계속 더 추가해놨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 뭐 not null 이렇게, 타이틀 차팩 not null 이렇게요. 그래서 만들 때 또는 수정할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뭐야, 지금 현재 아이디 1, 제목 2, 내용 2 뭐 이런 거는 들어가고, 아이디 빼고 2개 넣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지금 듀플리케이트가 되니까 안 된다 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따로 넣지 않아서 얘가 알아서 0번으로 넣었는데, 이건 최초에만 봐주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또 아이디 값을 안 넣고서 이렇게 인서트를 하려 그러면은 0번은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으므로, 그죠? 0번이 또 들어온다면 얘가 이제 유니크에서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준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0을 나는 못 넣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이디 값은 이제 입력이 필수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서트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그러니까 추가될 때마다 그냥 일씩 증가해서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아이디 값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다. 내가 인서트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그 다음에 다시 그 전에 몇 번이었는지 기억해놨다가 자동으로 증가해라. 번호를 이렇게 빼고서, 그러니까 아이디 값을 빼고서 인서트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문제인 거죠, 얘는. 근데 우리는 번호를 넣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맞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알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두 개의 제약 조건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한번 더 바꿔줄 겁니다. 제약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유니크, 오토 인, 이거 A가 빠져야 되는구나. 맞네, 이 스펠링이 좀 틀렸네. 인크리먼트 대문자로 바뀌었다는 거는 시스템 키워드라는 거고, 맞죠? 이렇게까지 제약 조건을 걸어주려면 그냥 아예 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라 할 겁니다. 이렇게 대충 뉘앙스가 뭐예요? 얘가 지금 왜 뭐라 그래요? 일단 그냥 중복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중복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나오죠. 그렇죠? 애초에 해석을 못하겠다 라면은 그냥 번역기를 돌리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좀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잘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오류 메시지 자체가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왜 뭐라 그러냐면은 0과 1을 가진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는 0, 1 있는 놈이잖아요. 지금 얘가 들어오기 위해서 자동으로 1부터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성격상 1인 놈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으로 부여를 하려면은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부여했어야 되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테이블 구조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은 그냥 요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1인 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딜리트 그럼 아티클 해가지고 새로 싹 지우잖아요. 얘를 데이터 아무것도 없게 대신에 이런 컬럼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제약 조건을 걸면은 또 잘 돼요.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다시 한번 구조를 까보면 여기 이런 엑스트라에 부가적인 요소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붙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번호 없는 제목 3, 내용 3을 추가하면 추가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냥 얘는 1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가 1을 넣고 싶어 했어서 방금 전에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미 우리는 1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번호 없이 제목 4, 내용 4도 넣고 나서 셀렉트를 해보면 2번 글이 됐어요. 자바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생성자 떠올리시면 돼요. 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번호가 부여가 된 상황이니까요. 맞죠? 얘 때문에 아이디에 대한 내용은 생략해도 알아서 넣는다는 거. 대신에 얘가 인식하는 거는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오토 인크리먼트 해요. 오토 인크리먼트의 전제 조건은 프라이머리. 근데 자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귀찮을 수 있어요. 제약 조건을 거는 행위 자체가. 왜냐면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진짜로 말 그대로 제약 조건을 거는 행위니까요. 근데 제약 조건을 걸어 놓는다는 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집어넣는 사람에 있어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뭐 너 중복 안 돼, 뭐 이거 비면 안 돼, 널리면 안 돼, 중복 안 돼, 뭐 이런 거 얘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제약이라서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이 올 거예요. 데이터를 넣다 보면. 근데 제약 조건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죠? 안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넣는 그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까다로울수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안 되는 걸 얘가 알려주니까. 왜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형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뭐라 안 하잖아요. 아까는 뭐 듀플리케이트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약 조건에 맞게 값을 넣어줘서 그런 거고, 아이디 보시면은 제목 내용이 다 같아도 자동으로 증가를 했죠. 누르는 만큼.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했대요 제가. 그럼 지금 인서트 데이터가 하나죠. 그죠? 바디 컬럼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쌓일 데이터의 모양을 예측을 좀 해보자면, 내용 그래 돼요.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왜?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난널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타이틀 바디 중에서 타이틀이 없다 이런 경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없대요. 타이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당장 이 글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 무언가가 필수 조건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지금. 사용자는 입력을 꼭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널이 들어오는 상황을 허용을 해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도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너 이거 꼭 입력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 조건은 양을 늘려주면 좋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modify title 바디 컬럼에 관한 내용을 자 200 텍스트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 바꿨겠어요? 데이터 들어오는 형식이 다르니까 얘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형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가 unsigned 뭐 이런 것도 다 해놨대요. 이렇게 제약 조건은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걸면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자동 증가 있어서? 그럼 얘 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게 더 클 거예요. 자 일단 unsigned 뭐였어요? 음수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igned가 그냥 이거 부호예요. 앞에 붙는 이 양수 음수 할 때. 근데 양수는 생략하죠. 음수를 signed라고 보통 하는데 unsigned면은 이거 고려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양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돼요 사실. 아이디는 양수만 고려해도 되는 거니까요. 너는 마이너스 100번 글이야 이런 거 안 하니까. 근데 얘는 사실 스트링에서 음수를 고려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자인데. 그죠? 그리고 얘네도요. 유니크? 제목 내용 겹칠 수도 있잖아요.
뭐 왜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등업 신청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죄다 안녕하세요 밖에 없잖아요. 겹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자동 증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안 널은요? 얘는 있어도 되는 거죠. 있어도 되는 거죠 보다는 있어야 좋은 거죠. 그죠? 얘를 널럽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넣는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하게끔 바꿔준다면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까보면 얘 이제 널이 아니에요. 제가 테이블 구조 자체를 난널로 바꿨잖아요 방금. 근데 아까 전에 깠을 때 여기 널이라고 써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를 못 봐요 아예. 그냥 널이 아니라 셀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보면 지금 복붙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이건 그냥 문자로서의 아무것도 없는 형태예요.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사실 빈칸이 들어있다예요. 이거 널은 빈칸인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지금 이 문자가 비어있는 상태는 그냥 빈칸이 들어있다. 약간 상태가 다른데 지금은 뭐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널이 전부 다 노가 되죠. 그렇죠? 이제 널 값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id는 애초에 왜 추가를 했었어요? 이거? id 컬럼의 추가 이유, add 컬럼 했던 이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개체의 구별 때문이죠. 개체의 식별이라고 해도 되고. 저 관리자 입장에서 얘가 여전히 없다면, 지금 이 녀석만 봐도 제목 4 지금 이게 아예 없대요. 그럼 제목 4 내용 사인 글이 쭈르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제목 4번 글 지워야지 하면 이거 싹 다 지워야겠네요. 내가 생각한 건 하나였는데. 그럼 뭘 지워야 되는지도 구별이 안 가는 거고. 맞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줬던 거고요. 그냥 이런 거죠.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 구분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처리가 불가능이죠. 왜냐면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방금 전 예시처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가 있죠? 주민번호 어제 했던 거. 뭐 이런 거. 자동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별? 뭐예요 이거? 번호? 근데 가끔 보면 번호 겹치는 거 있잖아요.
제조사? 제조사는 좀 그래요. 당장 이 건물 지하 주차장 가서 뭐 아우디 나와봐 하면은 꽤 많이 나와요. 그 아, 이거 아세요? 차대 번호라고? 이거요. 차대 번호라고 있어요. 모델명 말고 제조사에서 구별하는 모델명 말고 차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각 차량당 하나씩 있는 거. 내 거랑 내 친구 거랑 똑같이 뭐 기아 뭐 K9이어도 차대 번호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구별하기 위해서 모델 번호, 모델명, 모델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시리얼 넘버. 그게 모델 번호 아니에요 이거? 모델 번호? 좀 말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냥 핸드폰끼리 구별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랑 얘 거랑 핸드폰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핸드폰 이게 아니잖아요. 핸드폰끼리 구별이 가능한 거는 각각의 모델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사람에 대한 정보, 자동차에 대한 정보, 핸드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는 주키, 그러기 위한 메인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주키는 얘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얘는 프라이머리 키 또는 PK라고 하고, 우리말로 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주민등록번호, 차대번호, 모델번호 이런 거 있죠. 주민 차대번호, 모델번호. 얘는 사실 주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진짜로 상황마다 좀 달라요. 이 주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식별자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어떨 땐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못하는 애들을 후보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의 후보키는 주민번호, 또 전화번호, 또 이메일 뭐 이런 거. 이게 왜냐면 웹사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웹사이트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네이버 이런 거. 본인 인증할 때 이제 같이 써놓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 패스를 이용하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던, 문자로 인증하기, 뭐 이메일로 인증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하는 방법. 보통 내가 비번 까먹었다 했을 때
또는 어떤 금융정보 같은 거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인증하라고 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은 얘가 쓰고 있을 거니까 라는 가정을 가지고 걔네도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전화번호랑 이메일이랑 묶어가지고 구별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인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키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나도 그렇고 내 옆자리 놈도 그렇고 똑같이 쳤는데 똑같이 인증이 돼버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 거랑 얘 거랑 다른데.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런 게 다를 거야가 인증이 가능하다의 전제 조건인 거죠. 그죠? 셋 다 키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거는 이제 또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화가 없는 사람, 뭔가 사이트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정보가 필수 입력이래요. 근데 나는 핸드폰을 개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얘는 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겠네. 그죠? 나 핸드폰 없는데, 나 진짜 집전화밖에 없는데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핸드폰이 아직 보급이 덜 됐을 때 회원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한 묶음씩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 데이터들을 채워야 되는데요, 애초에 얘는 이 데이터를 채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키의 역할을 못하게 될 거니까. 맞죠? 주키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이트를 진짜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주키로 삼을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전화번호로 구별을 할래 하면은 전화가 없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되겠네 라는 이제 예상을 좀 하고 거기까지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선이 두 개다. 나는 뭐 핸드폰 영업용이랑 개인용이랑 두 개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일 수마다 각각의 구별할 기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이메일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내가 그 사이트에 가입하고 싶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뭐 이름, 그리고 또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메일 쓰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만약에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잃어버렸다, 또는 가입하려면은 너 이거 진짜 넌지 인증해야 돼. 너 이메일 계정 들어가서 네이버 메일로 우리가 보냈으니까 거기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야 우리는 가입시켜 줄 거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얘네들이 내 메일로 이메일 인증 뭐 메일 하나 보낸 다음에 거기 써져 있는 뭐 인증 코드라던가 또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이게 눌리는 경우. 이거 기터브도 똑같잖아요, 이거. 그죠? 코드 입력했었으니까. 근데 나는 이메일을 만든 적이 없는걸? 하면은 가입 자체가 안 되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주민번호가 제일 맞겠는걸? 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고 1년 있다가 허적에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진짜 정말 드문 경우인데 허적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뭐 진짜 산골짜기 사는, 자주 있진 않지만 진짜 드물게 있는.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얘는 어디에도 오픈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개인정보 되게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 뭐 보이스피싱 업체 이런 데다가.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서비스 하나 구현하고 싶은데 사람들 주민번호 좀 긁어 모아야겠다 하면은 여기 걸려서 이제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좀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나 짤 때마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일 확률이 높잖아요. 새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회원 가입하는 상황을 가정하고요, 이 세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근데 회원 가입을 뭘 갖고든 했어요 이 사람이. 최초에 한 사람은 너 1번 회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 너 2번 회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너 3번 회원, 쭉 증가를 시켜놨어요. 이 번호는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속성들이 아니죠. 그죠? 그냥 칼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회원 관리가 편해진 거고 구별이 가능해진 거고, 맞죠? 이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여태 만들어서 썼던 아이디 또는 회원의 진짜 그 아이디 비번 치고 할 때 쓰는 로그인 아이디, 얘는 진짜로 입력 안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필수 정보 사항이니까. 근데 비밀번호는 나랑 얘랑 똑같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똑같이 2번만 쓰면 되는 거죠 가입할 때. 비밀번호는 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다 보니까 같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도 유니크 할 거고 얘도 유니크 할 거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부여를 해버리자 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키로서의 역할은 뭐가 적절한가 이런 거, 그리고 키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도 다음 예제로 한 번 더 연습을 할 건데 최대한 안 보고 그냥 생각을 통해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비슷한데요. 제가 또 언급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like and or 뭐 이런 거 찾아가면서 해봅시다 얘는.